이 영상은 반야심경을 해설하는 5번째 영상으로서 색부리공 공부리색으로부터 시작하는 오온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고 과위를 증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개는 상중하 근기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능력을 정의함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 바, 첫째는 지혜 측면이고 둘째는 생리적 측면입니다. 남녀 모두 2차 성징이 나타났으면 그때부턴 상근기가 못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면 성욕이 없음에도 새벽에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남자의 성기가 발기하고 여자의 자궁경부가 진동하면 그 사람은 상근기에 해당합니다. 성욕이 발동해야 비로소 성기와 자궁경부의 변화가 오는 경우는 중근기에 해당하고 성욕이 일어났어도 성 관련 신체 변화가 없으면 하근기입니다. 만약 도를 깨치지 못했음에도 성욕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최하근기입니다. 한편 이처럼 생리적 측면이 아니라 지혜 측면에서 근기가 둔한 사람은 비록 학문상의 이치는 믿지만 견지를 개발하기엔 많이 부족하므로 오직 신앙을 굳게 붙잡고 천천히 견지를 늘려가는 공부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지혜 측면에서 근기가 예리한 사람 역시 비록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치와 법을 이해하면서 공부와 행원이 모두 따라올 것이니 증득하고 곧바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중하로 나누어 근기를 언급한 까닭은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반야심경의 오온에 대하여 각자의 견지와 그 견지에 따른 수준과 행원이 동일하진 않을 것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길 바라서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위의 경전 구절에서 여러분의 눈에는 다음의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첫째, 불이라는 표현이 즉시라는 표현보다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색부리공 공부리색으로 묻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묻겠습니다. 둘째, 색이 앞에 놓이고 공이 뒤에 놓인 구절이 먼저 오고 나서 공이 앞에 놓이고 색이 뒤에 놓인 구절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색부리공이 공부리색보다 앞에 놓였고 색즉시공이 공즉시색보다 앞에 놓였습니다. 셋째,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펼칠 수 있겠네요. 수부리공 공부리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부리공 공부리상 상즉시공 공즉시상, 행부리공 공부리행 행즉시공 공즉시행, 식부리공 공부리식 식즉시공 공즉시식. 삼승에 따라 달라지는 법문. 법화경 권삼비유품에는 3개의 수레가 나옵니다.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3승의 도를 비유한 것인데요. 3승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깨달음과 증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문은 사성제로서, 연각은 12연기로서, 보살은 육바라밀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꼭 잊지 마세요. 다음과 같이 온 글자 각각이 앞에 놓이고 이어서 즉시라는 글자가 있으며 다시 공 글자가 그 뒤에 놓이는 구절은 공에 치우쳐 있는 소승성문이 법문입니다. 소승성문. 다음과 같이 공 글자가 앞에 놓이고 이어서 즉시라는 글자가 있으며 다시 온 글자 각각이 그 뒤에 놓이는 구절은 중승연각의 법문으로서 소승이 공에 치우친 데에서 약간 유가 생겨났습니다. 중승연각. 다음과 같이 불이라는 글자가 있는 구절은 대승보살의 법문으로서 공이면서 유입니다. 대승보살. 색온. 색은 지수와 풍이라는 사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중생들의 신체에 그치지 않고 중생이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 즉 산하대지와 우주를 포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리켜 기세간이라고 해요. 일반인들의 관념에서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색온이라 하겠지만 소리, 냄새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색온에 속합니다. 물질세계, 물리세계이니까요. 색즉시공. 우리들이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고 있으면 다리가 매우 저리거나 허리가 콕콕 쑤십니다. 색즉시공, 색은 공이다라고 하였는데
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플까요? 뭐 우주까지 공으로 만들 것도 아닙니다. 몸뚱이라는 이 세곤이 공으로 되지 못했어요. 다리나 허리가 저리고 아픈 직접적인 원인은 통증 부위에 기맥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맥이 통하지 않을까요? 그곳에 습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습기를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습관적 기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남겨진 습관적 기운입니다. 남겨진이라는 수동적 표현을 남긴이라는 능동적 표현으로 바꾸면 업이 남긴 흔적이며, 이러한 습기는 곧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입니다. 신체 내부의 습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즉 아레아식의 종자가 전변되지 않으면 기맥이 통하지 않고, 기맥이 통하지 않으면 육신 곳곳에 저림, 수심, 가려움 등의 온갖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저 색즉시공 단계를 성취해야 합니다. 색신, 즉 자신의 신체가 공이 되어야 하며, 이처럼 공이 되려면 진정으로 기맥이 뚫려야 합니다. 기맥이 통하게 하는 방법은 도교, 선도, 밀종,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수련이 있지만 결국은 모두 공부에 해당할 뿐 견지나 행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맥이 통하려면 습기가 바뀌고 종자가 전변해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르게 사유하여 견지가 상승하고 시시각각 구체적인 행원이 뒷받침되어 복덕자량을 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색즉시공이 안 되는 까닭을 알았습니다. 기맥이라는 생리적 부분이 열려야 비로소 색즉시공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습기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색즉시공에 대하여 습기를 공으로 바꾸는 법문이라고 여기며 수행하는 자들은 소승성문입니다. 비록 소승운운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도 이르지 못하면 대승이니 보살도이니 입도 뻥긋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문승은 사성제를 닦아서 아라한이 됩니다. 먼저 고제를 닦아 이 세상이 미혹한 세상임을 철저히 인식한 후 집제를 닦아 자신에게 있는 습기를 파악하고 이것을 하나씩 공으로 전변하는 수행을 합니다. 즉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법문으로서 수행합니다. 공즉시색, 진공에서 묘유가 일어나는 작용이 공즉시색이며, 바로 이때 지혜가 크게 열리고 신통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공즉시색에서 생겨난 그 세곤은 공에서 나왔습니다. 이때의 공을 진공이라고 해요. 가공이나 편공에서는 유형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공즉시색이 색즉시공과는 달리 유를 일으킨다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 작용 측면에서의 일입니다. 특히 그냥 유가 아니라 묘자를 붙여 묘유라는 것에 주목하세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들은 참 묘하네 라고 하잖아요. 만약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나 허공에 아무런 도구도 없이 갑자기 무언가 불쑥 마술을 부리듯이 나타나면 정말 묘하지 않나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인과의 과정이 없이 생겨난 그 무언가를 가리켜 묘유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능력자가 땅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땅이라는 세곤이 공이 되면서 가능하므로 색즉시공에 해당하고, 허공을 걸어다니는 것은 무언가 밟을 수 있는 물질을 일으키면서 가능하므로 공즉시색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모두 사입니다. 견지와 리로서 말하면 망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갖고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진공에서 묘유가 일어나는 공즉시색에 이르러야 비로소 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세곤을 포함해서 오온은 모두 망입니다. 망이라고 하니 무슨 대단한 철학용어처럼 들려서 그냥 쉽게 망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망념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로 진공에서 묘유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망을 진의 상대어라고 이해하면서 망으로 덮이고 가려진 세곤을 공으로 바꾸려는 공부가 색즉시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공부 끝에 그 수행자는 또다시 공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에 만족합니다. 물론 훗날 견지와 공부가 더 깊어지면서 공즉시색에 이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드러난 색법이 오묘한 유가 되려면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며, 이것은 가공이나 편공이 아니라 진공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망과 진은 둘이 아니라 본래 일체입니다. 색과 공 역시 마찬가지로 본래 일체입니다.
본체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작용 역시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어쩌다 몇 번 색을 공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자재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어떤 예시를 들면 여러분이 신비함에 빠질 것 같아 걱정이 앞서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말하게 됩니다. 저 앞에 산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색즉 시공을 성취한 수행자는 산이라는 색법을 공으로 바꾸어 산을 없애버립니다. 가공, 편공으로서의 공즉시색을 성취한 수행자는 산 앞에 강물을 만들어 잠시 흘러가게 합니다. 색뿌리공 공뿌리색을 성취한 수행자는 일반인과 함께 강물을 마치 땅을 밟듯이 건너간 후 조금 전 없어진 그 산이 있었던 곳에서 산나무를 채취하여 돌아옵니다. 3명의 수행자에 대하여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색뿌리공 공뿌리색을 성취한 수행자에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면서 동시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에게 겉으로 보이는 강물은 물이 아니므로 물에 빠지지 않고 그 강물이 또한 산과 같은 땅이라서 물을 발로 밟으며 걸어갑니다. 다른 수행자가 색즉시공으로서 애써 없애버린 산,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게 된 그 공간이 색뿌리공 공뿌리색을 성취한 수행자에겐 여전히 산은 산이기에 그 산에서 나무를 채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에서 말하는 명이며 묘의명이며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신비할 것 없어요. 색뿌리공 공뿌리색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온에 관하여 개념과 수행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